예, 반갑습니다. 왔다 안 왔다 오면 안 돼요. 계속 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뭐, 안 와도 점수만 잘 나오면 되잖아. 합격하면 끝난다. 그런데, 바쁘면 학원 안 올 때 왜 안 와요?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빠서. 그죠? 이제 바빠서 안 오는데, 그거는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정선이한테 묻는 거다. 응? 했어요? 오, 멋있네. 잘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와도 공부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 맞아요? 자, 여러분, 저 봐요. 이 소유권이 세 문제 나오는데, 안 돼야 됩니다, 이거. 자, 상민관계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거. 오늘은 이제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어떤 권리야? 사용, 수익, 처분.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라고? 그 권리를 이제 취득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 소유권, 아니면 아파트 소유권, 책 소유권 이런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려면 돈 주고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 지금. 지금 부동산 떨어져 있을 때 사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지 않고 다시 취득하는 방법이 더 있어. 이제 잘 봐요. 요거 있으면 해봐. 쉬워 취득하면 돼. 20년 걸린다, 지금부터. 참고하고. 죽는다고? 그럴 수도 있어. 선점이 뭐야?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하면 내게 돼. 무주물이야, 거기. 근데 무주물은 중요한 게 부동산은 안 돼. 국가 거야. 동산을 선점해야 돼. 주인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동해안에 지형변화로 바다가 하나 떴다. 섬이 하나 생겼다. 그걸 내가 가서 태극기란다. 내가 내 개라고 선점 안 돼서 내 개야? 안 돼. 부동산은 국가 거야 됩니다. 동산은 돼. 그럼 무주물이 뭐가 있노? 주인 없는 물건이. 낚시한다. 또는 멧돼지 잡는다. 이게 무주물이야. 그럼 그 동산이지만 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뭐라 불러요? 유실물을 습득해도 내게 돼. 근데 여러분 유실물 습득은 조심해야 돼. 습득해서 바로 가져가면 안 되고 신고하고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야 내게 돼. 그래서 맞아요. 지갑에 있는 걸 습득하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신고 안 하면. 일단 주워갖고 어떻게 모르면 상관없어. CCTV 없으면 그냥 주면 끝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행법상 처벌받는데도 아무도 안 보면 그냥 안 봤다 그러면 그저 주워가지고 쓰면 돼. 이렇게 신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내게 되고 또 이제 봐요. 발견해도 돼. 발견은 무슨 말이야? 땅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매장물을. 그럼 내게 돼. 그럼 땅만 파면 되겠네. 지금부터. 뭐가 있겠노? 그런데 땅 중에 이런 봐요. 요런 놈들이 문화재면 또 국가 소유가 됩니다. 머리 아파요. 그런 거 말고 문화재가 되면 안 돼. 땅을 파니까 돈이 나오더라. 그러면 내게야. 얼마 줬노? 자, 그 다음에 부합, 혼합, 가공은 서로 다른 물건이 결합이 된 거야. 자, 여러분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따야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반지하고 내 따야를 결합시키는 거야. 그게 뭐라고? 부합. 괜찮아요. 혼합은 서로 섞이는 거야. 칵테일. 자, 혼합가 뭐라고? 칵테일이면 다른 말 하면 예, 소맥이야, 소맥. 소주에 맥주. 소주는 값거고 맥주는 얼건데 서로 섞인 거예요. 그게 혼합이야. 그리고 이제 가공은 뭐야? 타인이 가지는 목재에 내가 조각해서 조각품을 만든 거야. 이런 게 가공이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효취득이고 법률 규정입니다. 등기 안 해, 이놈들. 안 해도 취득하는 거야. 부동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요 적은 놈들은 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 무슨 말이야? 최초로 취득이야.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합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원시 취득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시효 취득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알아요, 요거. 다른 것들은 그냥 글자만 알면 돼. 자, 이제 봐요. 점유 시효 취득이 있고 뭐가 있다? 등기부. 시골에 가니까 청량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땅을 침범해서 더 점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경우 있죠? 그때 너무 땅 마음대 20년 지났다면 마음대 시효취득 주장하면 되는 거야. 그거야, 그거 지금. 그러면 이 점유 시효취득은 점유를 20년간 하고 나중에 또 등기해야 돼. 조금 전에 봐요. 시효취득 이런 놈들은 다 등기 안 해야 지만 요 놈은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놈이 유명해. 이런 것들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그 중에 뭐는 또 점유 시효취득은 등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점유는 먼저 20년간 점유하고 나중에 등기하는 거야. 등기부는 먼저 등기된 거야. 내 명의로 등기는 돼 있어.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닌 등기야. 무효 등기란 말이야. 그래도 몇 년이 지나면 자주평 5년 선임 무과실 10년 지나면 내게 되는 거야. 등기부는 등기를 먼저 하고 점유한다. 그 뜻이고 점유시효취득은 점유를 먼저 하고 등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점유든 등기부든 다 언제부터 점유 개시시를 뭐하여 소급하여 소유권을 뭐한다? 원시 취득합니다. 점유 개시한 때를 소급하는 거야. 그러면 20년 전으로 간다는 거지. 그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글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자기 부동산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기 건데 왜 시효취득하지? 소유권 취득이 힘들 수도 있어. 때로는. 그럴 때 그럼 내가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점유 시효취득을 주장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필 토지 일부는 조심해야 돼. 자, 1000평 중에서 내가 500평 거기 1필지가 1000평이라 하면 500평 점유는 되지만 등기부는 안 됩니다. 자, 일부는 점유 시효취득은 되지만 등기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일반 재산 되고 공유 지분도 할 수 있어. 갑이 가지는 2분의 1 이런 거.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이 뭐야 이거 집합 건물에서.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는 안 된다. 공용 부분이 복도 엘리베이터잖아. 시효취득 안 됩니다. 그리고 기산점이 무슨 말이야? 점유를 시사한 점이야. 여러분이 20년 점유해야 되니까 언제부터 당신이 점유했노? 이걸 기산점이라고 불러.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이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60년에 이사해서 점유했다면 그때부터 해야 돼. 그런데 누가 바뀜이 없으면 주인이 바뀜이 없으면 그냥 20년만 하면 돼. 소유자가 동일한 거야. 내가 30년 점유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똑같아. 그럼 내가 뭐 60년 가서 하든 65년부터 하든 20년만 채우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림으로 가서 이제 봅니다. 이 그림이 이해돼야 돼요. 자, 먼저 봐요. 동그라미 1번.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 스타트합니다. 70년에. 그럼 몇 년이 되면 완성이 돼요? 20년 플러스해야 되니까 9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럼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에게 뭐가 생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 시효가 완성되었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그 후에 뭐까지 해야 돼? 자, 거기 이제 요 등기야. 그러면 누가 앞으로? 요 놈자 앞으로 무슨 취득한다고? 무슨 등기한다고? 보존 등기가 하는 게 맞지만 논리적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91년에 등기했다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고? 어디로 가? 소급해야 하네? 점유 개시 시로 소급. 요때부터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절판. 읽어봐요. 요리 취득합니다. 그러면 완성했는데 아직도 등기 안 했어.
90년 완성하고 지금 2023년이면 또 40몇 년 지났잖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등기 안 하면 못하는 거야. 시험만 완성된 거지. 시험화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만 살아있지. 또 이제 두 번째 그럼 물어볼게. 이 어리가지는 이 등기 청구는 소유권 취득 전이니까 이게 뭐가 돼? 채권 청구니까 물권 청구니까? 어떻게 구별해? 등기를 청구하는 놈이 소유권 취득 전이면 채권적 청구권, 취득 후면, 소유권 취득 후면, 후에 행사하면 물권적, 전이면 채권적, 전이잖아. 채권 청구는 몇 년이면 끝나, 소멸시효가? 10년이면 끝나잖아. 그런데도 요 놈이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걸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봐요. 남의 토지를 아버지부터 점유한다잖아. 보통 보면 그렇단 말이야. 집에 가봐. 집 지은 지 50년 지났단 말이야. 여러분, 시골집. 그래도 등기청구리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점유하고 있으니까 안 걸리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번은 뭔가 하면 이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선계한 거예요. 요놈. 그게 요거예요, 5번. 자, 을이 90년이요. 시효 완성되어서, 그리고 90한 2년쯤에 A가 점유권을 선계한 거야.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점유를 선계한 거야. 그럼 이 선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해도 되고, 앞사람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 그때는 뭐는 선계하지 않는다? 하자는 선계해. 법률 효과는 선계가 안 돼. 그럼 시효 취득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뭐야? 법률 효과가 뭐라고? 등기 청구권이야. 이걸 요놈이 선계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요놈은 A는 이 주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요 을이 가진 걸 대신 청구해야 된다. 요거 이해 정도 되면 이제 시효 취득은 마무리돼. 정영아, 이해되나? 응? 요 그림을 딱 보고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봐요. 시효가 완성되었어. 그럼 등기를 해가야 되나 돼? 누구한테 등기 청구한다고? 상대방 읽어봐. 다시 누구? 누구라고? 요 놈이 상대방인 거야. 중요하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7번 봐요. 그러면 토지 주인이 갑이어서 70년, 시효가 90년 완성되었어. 그래도 갑이면 갑에게 등기 청구해 가면 돼. 완성 당시 90년 당시 주인.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다시 누가 상대방? 그런데 완성이 되기 전에 6번 주인이 바뀐 거야. 88년도에 여기 6번이야. 그럼 88년도에 주인이 바뀌면 몇 년 남아있노? 시효 취득이 아직 완성 안 되고 2년이 모자라잖아. 그럼 봐요. 원래 주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요놈이 시효 취득을 하는 거야. 점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대부분 어떡합니까? 토지 사게 되면 현장에 가보잖아.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노?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새로운 주인 병이면 통상적이면 어떻게 해?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누구세요? 물겠지. 그럼 을이 뭐라고 대답한다 해서 시효 취득 2년 남았습니다. 대답한다 했잖아. 그게 생각 안 나니까 이 문제가 틀리는 거지. 언제 이해되나? 응? 아직도 안 될 수 있어요. 문제 풀이가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만 하면 중개사는 무조건 합격해, 100%. 포기하는 순간 못 하는 거지. 죄송한데, 올해 안 돼도 내년 합격해. 포기만 하면. 절대평가하고 60점이니까 그래요. 이걸 해놓고 안 하면 그만 안 돼,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봐요.
이제 대부분이면 권리를 행사하러 간단 말이야. 쫙, 이렇게. 그러면 이제 88년에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이 시효취득자는 2년 남가놓고 시효취득을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병이 가서 물어보니까 2년 남았다면 뭘 하겠노, 병은. 내가 새 주인인데 지금부터 사용하려면 돈 내세요. 돈 내면 이거 뭐가 돼? 타주가 돼, 타주가. 임차인, 세입자. 자주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타주면 어떻게 돼? 끝난 거야. 18년 그냥 떡 싸먹은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리라면 어제 알아왔는데요. 이래야 돼. 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옛날 주인이 바뀌었지만 18년 동안 사용료 줘야 돼. 그 중에 10년은 소멸시효로 없어져, 법적으로. 8년 거는 요놈에게 줘야 돼. 취득하자마자 그 위에 점유하면 요놈에게 줘야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골 때린데도 남의 토지를 작용했잖아. 시효가 완성이 안 되면 시효취득자 코피가 쌍코피 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때는 딱 눈치채고, 어제 왔는데 좀 몇 년만 사용하고 나갈게. 이렇게 해야 돼. 그때 고개 뻣뻣해지면 코피 터진다, 이놈. 모를 때는 행복하지만, 우리 시골 토지가 어디 돼 있느냐? 요걸 설명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내겁니다. 여기 내다. 아버지고. 내가 여기를 바뀌었어. 그 사람이 시효 완성되고 나서 내가 바뀌었어, 내가. 바뀌었는데, 요 옆집이 청량을 해보니까, 우리 토지를 지금 침범해서, 우리 토지는 너무 침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청량하니까, 우리 토지가 너무 집이, 그거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옆집이 뭐 주장할 수 있어? 우리 토지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6.25 지나서 집 짓잖아, 최고래, 보면. 그럼 그 50몇 년 제가 지금 몇 년 대 완성된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아버지고, 쭉 이제 내가 바뀌었단 말이야. 완성되고 나서 바뀌었어. 근데 이제 문제를 봐요. 잘 봐요. 그럼 전에 바뀌면 다시 가보자. 주인이 전에 바뀌면 어떻게 돼? 새로운 주인이 시효취득을 행사해버리면 완성조차도 못해, 이제는. 근데 요 병도 갑하고 똑같아. 등기 부상으로만 사놓고 다시 어떻게 구입해놓고 등기만 해놓고 현장에 안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놈은 땡큐지. 완전 위기가 되었다가, 위기가 무슨 말이야? 내 중길 이제 시효취득 안 되려 하다가 요놈도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2년이 완성되었어.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야? 병이제? 그럼 병에 등기청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거야. 완성 전에 바뀌면 그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새로운 주인이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된데도 전에 바뀌면, 물론 전에 바뀌면 지금 기준이 시효 완성이야. 요거 20년, 요거 전인 거 따지는 거야. 요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타트가 중요하대도, 만약에 이게 60년 되면 어떻게 돼? 88이 바뀌면 후가 돼버리잖아. 60년이면 80년이 완성이잖아. 그래서 요 기산점이 아까 중요하대도, 요거 기산점 다시 와요. 요때 점유했다 가자고 하는 거야, 설명이. 그런데 이제 자, 요놈이 20년을 완성했어. 6번 끝나서 이제 7번 합니다. 완성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완성 당시의 주인은 갑이잖아. 그 후에 병으로 바뀐 거야. 요로 다른 놈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병으로 해도 상관없어. 이 친구는 완성 전에 새로운 주인이고 완성 후에 새로운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등기 청구하려고 폼 잡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지? 새로운 놈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가 있나 없나? 힌트는 요거다.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상대방. 그럼 후에 바뀌면
새로운 놈에게 요 7번 병에게 시효제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맞다. 왜? 완성 단계 소유자는 옛날 놈이지 새로운 놈이 아니잖아. 그 요걸 뭐라 해도 요걸. 그래서 7번 후에 바뀌면 제3자에게는 원칙 주장 못합니다. 그런데도 조심해야 돼. 후에 바뀌더라도 요 놈이 아버지와 아들이면 어떻게 돼? 포괄성계는 같은 놈이야. 주장합니다. 다른 놈으로 넘어가야 돼.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된다고? 포괄성계잖아. 그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후에 바뀌든 말든. 시효제 주장할 수 있대도 옆집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샀는가 하면 매매로 산 거야 이걸.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거. 우와. 왜 매매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제가 2007년인가 6년에 여기 내가 요때 2006년에 샀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넘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취득하고 나서 다시 요놈은 봐요. 자 요놈에게 안 돼. 그러면 2차 완성되면 할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됐노? 2006년에 내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 매매로 2026년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야. 아직 모자라 요놈 없지. 그래서 내가 철거하려 했지. 뭐 철거 안 해도 그냥 그러면 해놨지. 말뚝딱 뽑아갖고. 그러니까 나한테 시효제를 주장 못하는 거야. 만일에 법적으로 내가 따져봤지. 내가 상속을 받았다면 후에 바뀌어도 내가 전에 바뀌든 그냥 나는 그 옆집에서 주장하면 줘야 될 판이야. 근데 매매로 내가 산 거야 아버지로부터. 와 멋있어. 아이 그냥 그만 법적으로 해도 내가 이긴다 이 말이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면 바로 그럼 나중에 보면 그 등기부 와서 딱 했을 때도 보면 그 같은 성이 비슷하고 같고 이러면 딱 보면 아들이 느끼죠. 생년월일도 띄고 하면 여러분 추측할 건데 현장 안 가봐도.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우리 집이. 이야 이 매매 아니면 이거 주거 좀 하면 나는 뺏겨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 시골에도 아직도 여기 이제 왜 우리 집은 너무 집을 침범하고 있고 우리 집은 옆집이 있고 이래요. 청량을 그 옛날 그래갖고 그런데 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동네는 돈이 얼마 안 나가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데 100만 원 넘어가 봐라. 촌에는 아직 15만 원도 안 됩니다. 집터도 15만 원 내지 20만 원도 안 돼, 우리 시골은. 그런 게 그만, 몇평 말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딱 해보니까 그런 거야. 아,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알아놔야 된다, 이거.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봐요. 완성 후에 주인이 바뀌어. 세 가지가 있어. 지금 봐요. 바뀌었잖아. 요거, 7번. 그러면 새로운 에게 주장 못 합니다. 그런데 봐요. 바뀔 때, 원래 주인이, 요 갑이, 모르고 넘기고, 알고 넘기고, 거기에 병이 적극하다. 새로운 게 있어요. 자, 원래 주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모르고 넘길 수 있어, 병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때 되면. 당연히 요놈이 소유권 가져가니까 시효취득 주장도 안 되고, 또, 원래 주인은 요놈에게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요런 경우가 되면, 요 케이스가 되면 가장 시효취득자가 나쁜 케이스예요. 그날 주장 못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원래 주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고 넘겼어 병에게. 그래도 어떻게 된다? 병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시효취득 주장하면 안 돼. 하지만 그때는 누가 원래 주인이 누가에게 시효취득에게 무슨 책임져야 돼?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그나마 소유권을 못 가져오더라도 괜찮아.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알았는가 물어보니까 이 시효취득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내가 시효취득했으니까 등기 달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넘겨주기 상태면 아직 시효취득자 소유권 취득 못한데도 등기까지 해야 돼. 가서 감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넘긴 거야. 제3자에게.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시효취득자는 제3자 병에게는 주장하면 안 돼. 하지만 원래 주인 갑이 시효취득 을에게 책임져야 된다도 이거.
근데 배임의 병이, 요놈이 적거가 나면 어떻게 돼?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돼요. 그럼 이제 누가 소유권 가져갈 수 있어? 시효취득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꼭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요약집에는 뭐라고 적혔나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 그 위에 박스 알아야 되고, 자, 넘겨서. 116에 또 큰 글자 적혀 있잖아. 116에 자주평원 공연 20년 점유하며 하살표, 등기체험권이 생긴다. 그게 법률 효과. 또 하살표, 등기까지 하에 소유권취득 하는 거고. 117에 암기 105. 점유시효취득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한다. 자, 요거 언제 청구한다? 누가 한다고? 완성 당시 소유자. 그래서 가르고 전에 바뀌면 있고 후에는 없다 그러잖아. 근데 없는데 후에 2차가 완성되면 되잖아. 그럼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봐. 두 번째 박스 밑에서 시효 완성 전 제3자 주장할 수 있고 밑에 완성 후에 제3자에 넘어가면 원칙 없다. 단 2차 완성 전에 있다. 찾았어요? 거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처음 봐요. 주인이 요 바뀌었지? 여기서 요때 바뀌었잖아. 병으로 완성 후에 요때부터 다시 뭐가 돼야 돼? 2차 완성이 20년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2011년이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시효취득자는 처음에 20년 했고 또 인터벌 1년 있고 또 20년 한 거야. 시효취득자는 나이가 많아요. 넘어갑니다. 그걸 꼭 어떻게 해도 돼? 아들이 중재자게 돼. 왜? 점유성계 하니까. 저 어른이 죽었고 자식이 주장이 되는 거야. 아버지 걸.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119에 맨 위에 완성 후 소유자 변동 나옵니까? 거기 요거잖아. 요거 칠판 요거. 모르고 알고 적극가당. 119에 맨 위에 박스. 요거잖아. 요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등기부 시효취득. 여러분 등기부 시효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요약집 갑니다. 115페이지 가봐. 우측 그림 보자. 이럴 때 합니다, 여러분. 과연 등기부 시효취득을 어떨 때 할까? 칠판 봐요. 등기부는 선등기돼야 돼? 요거잖아. 아까 요건 선등기 등기청구는 안 생겨. 자주평 공연 선임 무과실 10년 점유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요약집 115페이지 우측에 등기부 시효취득 보입니까? 마지막 하단에 토지가 누구 거야? A 거야. 근데 B가 뭐해서 등기 가져갔어? 위조 줄 거. B가 위조해서 등기 가져갔다. 찾았어요? 그럼 B는 A 걸 위조해서 자기가 가져왔다 해도 그럼 등기는 B 앞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무효 등기야. 그럼 거기서 B가 위조하고 10년간 더 점유했다 가정해보자. 그럼 B랑 그 위조범이 등기부 시효취득이 되나? 안 된다. 왜? 칠판 봐요. 위조범이 봐요. 자주평원 공연 선임 무과실 10년 점유해야 되는데 위조법은 B가 위조했잖아. 이걸 자주 점유는 맞아 안 맞아? 맞아. 도둑놈도 자주잖아. 소유여사가 있어. 평원 공연 하더라도 뭐가 걸려? 선임 무과실이 여기에 걸려. 그래서 위조법은 100년간 가도 등기부 시효도 못합니다. 그래서 B는 안 돼. 근데 그걸 누가 샀노? C가 샀잖아. 그럼 C는 매수인이잖아. 등기해도 일단 C가 소유권 취득은 안 돼. 왜? 앞 사람이 소유자 아니잖아.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일단 C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등기해도. 그런데 옆에 시커머서 뭐라 적혀 있노? 몇 년간? 쭉 읽어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A 입장이라면 10년 되기 전에는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돼. 왜?
어떤 놈이 이주해 가고 그 놈으로부터 산 놈이 등기부실질 유죄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자주평 공여선이 무과실돼야 돼. 근데 위조분 B 자체는 안 돼. 위조입니까? 선이 무과실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 그 다음 자 C가 할 수 있는 거야. 요건이 되면. 그러니까 소유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10년 되기 전에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열람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자기 앞으로 명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됩니다. 거기 등기부 시효취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시효취득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고 자, 넘겨요. 자, 이제 120페이지 자, 부합 혼합 가공 첨부 부합. 자, 밑에 박스. 자, 요겁니다. 7번 요거. 요 약한 글자도 보여요, 뒤에? 보여요, 이거도? 요거는 고득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일반 뭐, 그건데. 자, 봐요. 자, 그 밑에 박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됩니다. 뭐라고? 부동산에 동산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럼 부합이란 말이 아까 뭐라고? 다른 소유자 물건이 결합이 돼서 분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원칙은 누가 소유자다? 부동산 소유자. 박스 하고 있습니다. 박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저당 효력이 몇이야? 몇인다? 다시 뭐라고? 저당 효력이 몇인다? 예외. 권한이 있어야 돼. 권한 가로 열고 뭐고? 임차권, 지상권, 임대인 동의. 그리고 플러스 뭐? 독립이 있으면 누구 거다? 부속시킨 자 거예요. 그럼 저당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자, 꼭 알아야 돼. 그럼 부속시킨 자께 되려면 앞에 권한도 있고, 또 뭐? 독립성. 두 개 돼야 돼. 한 개 하면 안 돼. 권한 플러스 독립성. 권한이 뭐라고? 지상권 이런 걸 맺고, 나무 토지에. 그 토지와는 독립이 돼야 돼.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 요리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가르고 건물. 또 플러스, 부동산 가르고 뭐? 건물. 부동산에 부동산 부합도 인정이 된다. 그건 뭘 말한다? 건물에 건물. 건물도 부동산이잖아. 꼭 좀 기억해놔야 되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칙 부동산 소유자다. 여기 부합이 된다 이 말이고. 예외 권한 독립이 있으면 부속시킨 자 소유다. 이 말은 부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합이 된다 원칙 그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고. 예외 권한 독립이 있으면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된다는 것은 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개가 되면 저당 효력이 안 맺혀요. 하나가 되면 거기에 부합물에 저당 효력이 맺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 해봐요. 질판.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자 A가 있는 거야. 토지 주인은 갑이고. 여기에 어리는 놈이 수목을 심은 거야. 서로 다른 물건이 결합되어 있잖아. 근데 토지에는 저당권이 있어. 이 저당권이 나중에 들어와도 돼. 수목 심기 전에 있던 심고 나서 저당이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어. 이 저당 효력은 토지만 잡았지만 어디까지 미친다고? 여기 부합이 되면 여기는 당연하고 어디까지? 수목까지 저당 효력이 미친데도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집을 넣잖아.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 그럼 수목 심은 놈은 누구한테 가백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청구하는 거야. 보상하려고. 그러면 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뭐까지 득해? 토지뿐만 아니고 수목까지 같이 경락받은 놈은 요리 되는 거예요. 만일에 경락이 B가 받았다.
어른 B에게 야, 내 낀데 이거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23페이지. 이제 공동소유. 또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소유는 심심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공유는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자, 여기 돼 있네요. 그 요약집 123페이지 쭉 돼 있지만, 칠판에 있는 요것만이라도 꼭 알아야 돼요. 자, 봐요. 공동소유 뜻이 뭐더라? 요거 뜻. 뜻을 안 물어볼게요. 예. 여러분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어요. 공동소유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동소유는 뭐가 있다? 여기 중요한 거야. 다시 공동소유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는 뭐가 있어? 세 가지 형태가. 요걸 알아야 돼요. 특히 공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게 공동소유고 거기에는 공유합의 종료가 돼도 그럼 공유 뜻, 합유 뜻, 총유 뜻은 알아야 돼. 공동소유는 모르더라도. 자, 그럼 공유가 뭐라고? 지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거야. 앞으로 공유 물으면 공유라고 영화 배우고 생각하지 말고 공유 부산행 옛날에 인기 좋았잖아. 좀비 그거 참 그래요. 요즘은 영화가 한국 영화는 뭐가 대세요? 마동석이 대세죠? 알았어요. 그래, 물어보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안 돼.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걸 질문하면 안 돼. 자, 봐요. 이 지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게 공유야. 그럼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면 상속받자. 상속인 한 명이면 단독이니까 뭐 놀라지 말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 뭐가 돼? 그게 공유야. 그 상속받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일치고 이럴 때는 형제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누가 상속받아? 아들이 받잖아. 자, 그 다음에 그것도 공유고 또 이렇게도 공유할 수 있어. 어느 토지가 나왔어. 탐이나. 근데 지금 이자가 높으니까 대부분 1억인데 내가 뭐 6천밖에 없어. 7천밖에 없어. 1억. 그럼 3천은 빌립니다. 그리고 하잖아. 근데 이율이 높으니까 빌리기도 그렇고, 야, 내가 6천 투자할게. 너 4천 투자해라. 10분의 6, 10분의 4. 하자. 됐나? 여기. 그렇게 해서 공유도 생깁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법률 규정에 있어도 공유도 생기고, 계약으로, 법률 행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공유하면 거기 생각나야 돼. 자, 그 다음에 합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소유? 이 조합이 뭐야? 어제도 나왔다. 등기법에. 복습 안 했나? 조합 어제 뭐가 있노? 와, 노예까지 나온 거 누가 나왔노? 합격이다. 조합은 특별보상조합이 있고 민법상조합이 있댔잖아. 이 특별보상조합은 시중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뭐야? 농협이나 상호협동조합, 뭐 수산협동조합 뭐 있잖아. 산림협동조합. 이 특별법상조합은 법인이야, 법인. 당연히 등기는 게 있고 민법상조합이 뭐더라? 이게 동업계약이라 했잖아. 그게 여기 또 나온다. 그러니까 민법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다른 법들은 서서서리야, 솔직히. 물론 다는 아니지만. 다시 민법상 조합은 뭐라고? 동업계약이라도. 그럼 동업계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동업 말 많이 들어봤잖아.
자, 요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합격을 했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업은 해야 되겠고,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건물만 할게. 너는 토지 다 해라. 그래, 같이 주사자. 같이 돈, 내고. 거기 동업이야. 그게 뭐라고? 조합이야, 조합. 동업계약. 민법상 조합은 동업계약이다, 동업계약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무슨 계약? 그게 뭐라고? 합유야, 합유. 아시겠어요? 그게 합유래도. 또 이런 것도 합유야. 여러분, 신탁, 어제 됐지?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공동이야? 안 와도 다 잘했다. 안 와도 똑같다. 한 사람하고. 오지 말아마. 신탁 등기 단독이야, 공동이야? 수탁자가 단독 한다 했잖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맡기는 거잖아, 위탁자가. 이때 위탁자가 수탁자 한 명에게 맡기라는 게 불안해. 그래서 누구에게 수탁자를 여러 명, 두 명에게 주는 거야. 그럴 때 수탁자가 여러 명 있을 때도 뭐라고? 합유입니다. 그 수탁자끼리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했던 거 뭐 이야기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들어놓으면 등기부에 도움이 되는 거야. 뭐 2,000원 아예 안 하나? 집에 가서 어제 복서 했나 안 했나? 언제니? 안 하고 일체 했나?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되죠. 그게 정상이라도. 할 때는 돼. 듣고 나서 하루 지나면 안 돼. 여러분, 야,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내가 오래 느끼는데, 야, 기억력이 완전히 막, 깡이니까. 해놓고도 몰라. 오늘 저녁에 해놓고 열심히 저녁에 공부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와, 다시 봐야 돼. 그래, 10번 보란 거야, 10번. 누구나 똑같으면 나이 먹으면. 정도 차이도 없어. 다 똑같아. 대신에 많이 보는 사람이 장대이다.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한다? 많이 봐라. 그 말고 없어, 방법이 내가 볼 때. 물론 기억력은 여러분 나름대로 안 기력을 해서 이제 기억하는 그거는 별개지만, 그렇지 않고는 나이 들고는 그냥 내가 볼 때는 반복이 그냥 서성이야, 서성. 합격이. 아마 저런 사람도 비슷할걸? 분명히 안 나도 잘 기억 안 나지? 아니, 그렇다 해도 이거, 제가 내가 듣대나? 그래도, 아유, 달라. 이러면 생각, 30 되기 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진짜 차이 많이 나지. 그 정도 차이만 있지. 내가 볼 때도 젊은 친구들도 잘, 왜? 이런 걸 처음 접한단 말이야, 또. 경험이 아예 없어. 이 간접 경험 통해서 기억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노. 우리는 그래도 동업계약 들어놔봤고, 동업하다가 깨지고, 여러분, 작년, 저작년, 그러니까, 합격자 회장하고, 그, 두 명이 동업했는데 안 깨져. 와, 여러분, 동업은 99% 깨집니다. 제발 하지 마요. 합격하고 동업을 하지 말아봐. 또 동업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한 3년, 4년 전에 합격했을 거야. 경산에서 그 위치 좋다대. 그, 같이 댕기다가 한 명은 올해 합격하고 한 명은 작년에, 이제 내년 합격한 거야. 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합격하고 업 안 하다가 합격하니까 두 명 동업하고 있다죠. 그것도 아직 안 깨졌는데, 내가 볼 때 동업은 거의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란다, 나는. 그 두 팀 안 깨지고, 깨진 거 이야기 해줄게. 어디고, 황금동 옆에 무슨 동이고, 지산동. 지산동 아파트에서 했는데, 남자, 여자 했는데, 그분이 31회끼야, 아마 내 생각에. 깨졌어. 안 된다도, 여러분. 그러니까 동업은 잘 깨집니다. 그걸 감안하고 해야 돼. 아, 깨지구나 생각하고 해야 돼. 하려면. 말리질 않는데. 서로 하다가 깨지면 관계가 좋아졌겠나, 나빠졌겠나?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하면 돼요. 아, 나빠지자 생각하고 하면 돼. 그럼 상관없어. 대부분 깨집니다. 그건 안 깨진 두 팀은 잘하고 있어. 그거는 동업에서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비워야 돼. 항상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일한 것 같아. 근데 수익은 같이 나눈다든지 이래 나눈. 거기에서 불만인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일 많이 하고 작게 가져간다 이래야 돼. 안 되면 내가 돈 더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내가 어제 하루에 일요일도 와서 근무하고 했는데 주식은 어디 바쁘다고 하고 그게 이제 자꾸 쌓이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깨지는 거야. 그 사소한 것부터 해갖고. 여기 뭐라고? 신탁이 뭐라고? 이런 것들이 수탁자 이러면서 이런 게 합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이게 뭐야, 이거? 비법인 사단이 누구야? 종전계획가 뭐야? 총유야. 이건 알겠죠, 이제?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자, 그럼 요 두 개 적어. 공유와 합유는 가장 차이점이 뭐냐? 공동사업 목적. 저거 공동사업 목적이 없는 게 공유야. 합유는 아까 동업계약이지. 동업계약이면 공동사업 목적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잖아. 그 차이야. 다시 합유는 뭐가? 공동사업 목적이 있고 공유는 없어. 그거 딱 기억해야 돼. 그래서 7번 봐요. 이 공유는 뭐요? 지분. 자,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 왜? 공동사업 목적이 없잖아. 근데 합유는 아까 동업이지. 공동사업 목적이 있잖아. 지분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노? 동업이 깨진단 말이야. 근데 지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유롭게 처분한 게 아니고 동의받고 해야 돼. 근데 총유는 단체니까 지분이 없어. 자기 몫. 지분은 자기 몫이다. 뭐? 자, 총유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공유와 합의만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차이가 공동사업 목적 있고 없고 그걸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칠판. 분할이 뭐야? 나누는 거지. 공유물은 분할할 수 있어. 공유에서 공유하는 물건을 공유물만 붙이면 되고 합유물, 총유물만 붙이면 돼. 그럴 때 이 분할은 공유만 되고 합유나 총유는 분할 못한대도. 그러면 여러분 합유 아까 동업했다. 어떻게 하느냐? 전원 동의받고 2명 하면 한 명만 동의받으면 되겠지. 3명 했다면 한 명이 나가려면 다른 사람 2명 동의받으면 되잖아. 나 이제 빠질란다. 다른 사람 열어. 알았다. 빠져라. 아니면 그 지분을 기존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새로운 친구 여도 돼. 그렇게 해서 빠져야 되지. 야, 공유물, 합의물 쪼개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합의물 전체를 넘기고 나서 합의 관계가 종료되잖아. 동호회하고 사무실을 했는데 이제 802로 각자 하자 다른 데 가서. 그럴 때 넘기면 돼. 그렇지 분할 자체는 안 된다는 거. 종료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보존행위 뜻이 뭐였어요? 상태 유지. 관리행위는 임대, 처분 변경은 팔아먹는 거. 자, 여기서 변경에 저거 처분은 넘기는 거 알겠지? 변경은 토지를 갖고 있다가 그 위에 건축을 하자. 이 행위가 변경이야. 다시 말하고 토지 공유자들이 건물을 짓자고 하는 거. 그게 뭐라고? 변경이라도. 그럼 토지에 건물을 짓자. 어떻게 해야 돼? 전원 동의받아야 돼? 아니면 뭐 가방소에 뭐야? 전원 동의받고 해야 된단 말이야. 왜? 변경이니까. 처분 변경이라도. 자, 여러분이 공유하다가 집 짓자. 토지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원 동의받아야 돼? 왜? 처분 변경이니까. 자, 그래서 7번. 이 보존행위는 상태 유지니까 어떻게 온다? 각각사. 보존은 어떻게 해요? 각각사. 여러분, 관리는 과과사야, 과과사. 뭐라고? 과과사. 처분 변경은 전전사. 갈수록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각각사, 과과사, 전전사. 다시 어떻게 온다? 각각사, 과과사, 전전사. 자, 칠판.
요 등기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 등기부 풀립니다. 자 봐요. 공유는 지분을 등기합니다. 분수로. 합유는 지분 등기 안 해요. 그리고 조합체 명의로도 안 하고 누구 명의로? 조합원 명의로 등기한다. 어제 나왔잖아. 어제도. 합유는 어떻게 등기한다고? 조합원이 합유자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이름 합동사무실 명의로 등기 안 한데도 조합원 전원 명의로. 총료는 어떻게 한다고? 법인 자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은 누가 해?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지만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종회 자체 명의로 한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종중 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총류. 기본조인기 123페이지입니다. 자 넘겨요. 이제 하나씩 할 건데 그 하나씩은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